숄더 컴플렉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할게요. 자, 이제 남은 두 가지 뼈를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 뼈는 스캐플라예요. 스캐플라, 어깨뼈죠. 어깨뼈. 세 번째 뼈고요. 뒷면과 앞면이 나와 있네요. 요건 뒷면이고요. 요거는 앞면이죠.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촉진을 한다 그러면 제가 워크샵을 할 때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뼈가 요 뼈예요. 뼈가 아니죠. 랜드마크. 스캐플라의 부위는 여기예요, 여기. 스캐플라 스파인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가장 잘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촉진하는 식으로 하면 좀 쉬우니까 실무를 하시는 아직 초보이신 임상의 경력이 얼마 안 되시거나 어떤 뭐 테크닉 같은 것들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스파인, 스캐플라 스파인 견갑극이라고 하고요. 어깨뼈 가시라고 하죠. 여기 부분을 먼저 잡는 게 테크닉 같은 것들을 쓸 때 굉장히 유용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시를 기준으로 위쪽에는 가시 위쪽에 있는 오목이다 라고 해서 가시 위 오목, 그리고 아래쪽에는 가시 아래에 있는 오목이다 라고 해서 가시 아래 오목 두 가지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슈프라스피너스 포사라고 하고 아래쪽은 인프라스피너스 포사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가지 위아래 경계를 하고 있는 스캐플라 스파인에 대해서 봤고요. 앞에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서브 스캐플라 포사예요. 제가 강의할 때 요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혼동을 해요. 요거 두 개를 많이 혼동을 해요. 인프라 스피너스 포사와 서브 스캐플라 포사를 좀 혼동을 하거든요. 서브 스캐플라 포사는 스캐플라의 밑에 있다. 그래서 어깨 밑 오목이고요. 인프라 스피너스 포사는 스파인의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가시 아래 오목.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책에 한글로 잘 나와 있죠. 네, 요거 학생분들은 요거 헷갈리지 마시라. 요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여기서 보시면 요거 SC 조인트, 첫 번째 영상에서 봤던 SC 조인트 있고요. 여기 AC 조인트 있네요. 두 번째 조인트도 한번 보시고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좀 확대를 해서 슈페리얼 뷰라고 나와 있죠. 윗면이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고요. 문제. 지금 스캐플라가 나와 있는데 이 스캐플라는 오른쪽 스캐플라일까요? 왼쪽 스캐플라일까요? 어느 쪽 스캐플라일까요? 자, 그냥 이렇게 영화 보듯이 팔짱 끼고 보시면 안 된다 그랬죠? 주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냈을 때 뭐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인데 이게 오른쪽 왼쪽인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여러분들 보고 있는 모습에서 어깨뼈가 여기에 휴머러스가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는 모습에서 요거는 왼쪽 팔 모습이 비슷하네. 왼쪽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공간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앞뒤가 어디인지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레프트다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생각은 안 했지만 요 레프트라고 생각한 건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라고 생각을 해서 왼쪽이다라고. 내가 그냥 보는 방향에 관절 오목이 여기 형성되어 있으니까 GH 휴머러스 뼈는 이렇게 있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그림에서는 지금 앞뒤의 방향이 여기가 앞이 아니라 여긴 뒤죠. 뒤고요. 여기가 뒤가 아니라 여기는 앞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깨뼈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여기 아크로미온이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잘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죠. 요거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부리돌기라고 하죠. 부리돌기라고 하잖아요. 부리돌기. 구형으로는 오해돌기라고 하죠. 부리돌기라고 하는 구조물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앞인 거죠. 그러면 여기가 앞이니까 이렇게 뺑글뺑글 돌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관절은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맞습니다. 오른쪽. 요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우선은 다 지우고 다시 깔끔하게 만든 상태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구조를 위에서 한번 살펴보면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면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스캐플라다. 오른쪽에 스캐플라인 겁니다. 자, 볼게요. 뭐 글레노이드 포사라고 하는 여기 관절 오목 형성되어 있는 거 나와 있고요. 아까 전에 그린 것처럼 여기에 위팔뼈 헤드, 위팔뼈 머리가 딱 붙어 있는 거겠죠. 휴머러스 헤드, 상안 골두가 붙어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중요한 거는 뭐 근육도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요거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요 두 가지 코노이드 리가먼트라고 하는 것과 트라페조이드 리가먼트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인대가 있어요. 이게 원뿔인대라고 하고요. 원뿔인대, 요거는 마름인대라고 합니다. 마름인대. 그래서 이 두 가지 인대. 우리 책이 어디 나와 있죠? 뒤쪽에 나오겠네요. 네, 뒤쪽에. 한글판에는 그쵸? 한글판에 한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인대가 인대 후반부에 갔을 때 또 언급이 되는 중요한 인대니까요. 요거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요 정도만 살펴보고요. 자, 이제 휴머러스로 넘어옵니다. 휴머러스. 위팔뼈죠. 위팔뼈인데 여기 다른 것들은 그냥 깔끔하게 스캐플라도 스캐플라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세 번째 뼈인 스캐플라까지는 깔끔하게 나오다가 왜 갑자기 뭐 앞에 이상한 거 붙었죠? 더 프락시말 투 미드. 그러니까 여기서 자른다는 거예요. 몸 쪽에 있는 중간인데 중간에 잘라서 볼 건데 몸 쪽에 있는 휴머러스만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라서 밑에 부분 댕강댕강 매달린 부분은 어디서 보느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챕터 5 숄더죠. 잘라서 놔뒀던 거는 챕터 6을 보면 엘보우가 있죠. 엘보우에서 요 잘라놓은 요 부분은 이때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핵심만 딱 간추려서 알려드리려고 뉴만 책이 이렇게 쓰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면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앞면부터 살펴보면 앞면이죠. 앞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결절이 두 개가 있어요. 레저 투버클이라고 하는 작은 결절과 큰 결절, 그레이터 투버클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절만 제가 지금 분홍색으로 그리면 요거예요. 결절만 그리면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작은 결절과 큰 결절. 이 두 가지 결절 사이로 고랑이라고 하는 게 지나가는데 여기 고랑. 그래서 요거를 밑에서 이렇게 쏘아보듯이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겠죠. 큰 결절, 그리고 작은 결절.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뒤에는 이렇게 원처럼 이렇게 휴머러스니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얘가 큰 결절, 그레이트, 그리고 얘가 작은 결절, 레저, 투버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니까 이 사이에 고랑이, 여기 부분 고랑. 밭이나 이런 경작할 때도 고랑이라는 거, 고랑과 이랑. 뇌에서도 있죠. 이랑과 고랑. 이랑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고랑은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볼록한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렇게 고랑이 있다. 빨간색으로 다시 여기 표시하면 여기 부분이 고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로 어떤 구조물들이 지나갈 수 있게 뼈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뭐 근육들 붙는 거, 팩토럴리스 머슬들, 메이저 마이너 붙고요. 그리고 델토이드는 이쪽에 삼각근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삼각근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델토이드, 투브러시트에 붙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위에서 보는 모습에서는 로테이터 커프라고 하는 네 가지 근육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우선 슈프라스피나투스부터 찾아볼까요? 슈프라스피나투스, 여기다가, 아이고, 회색인데 회색 배경에 검정색으로 어렵게 써놨네요. 첫 번째, 슈프라스피나투스, 그리고 인프라스피나투스 찾을 수 있죠. 가시 아래근. 슈프라스피나투스는 극상근, 가시 위근이라고 하는 첫 번째 근육, 두 번째 근육은 가시 아래근, 극하근, 가시 아래근이라고 하는 인프라스피나투스. 제가 슈프라스피나투스부터 찾은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가시부터 찾아서 촉진을 하는 걸 익숙하게 생각하시면 이걸 기준으로 수프라스피나투스 위에 있는 근육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시 밑에 있는 가시 아래근 첫 번째, 두 번째 근육 이렇게 시작을 하면 로테이터 커프라고 하는 그 회전근개, 돌림근띠 네 가지 근육을 항상 되뇌일 때마다 막 뒤죽박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 안에 나름대로의 체계가 잡혀져요. 이런 것들을 구조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 머릿속에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습을 함에 있어서.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치 잘 정리를 해놔서 서랍에서 딱 꺼내서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이 겨울이니까 여름옷 나중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신 분들은 자기가 정리를 제대로 한 건 아니거든요. 자기 머릿속에 정리가 되듯이 서랍장 어느 칸 어느 쪽에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지 바로바로 그냥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겠죠. 우리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조화를 한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요. 수프라스피나투스가 먼저 나오고 인프라스피나투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는 테라스 근육 요거. 근데 이거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라는 거.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라는 거. 로테이터 커프에는 마이너가 들어간다라는 거. 요거 기능의 부학으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서브스케플라리스를 생각을 합니다. 앞에 있네요. 여기 부분에. 그래서 큰 결절이라고 하는 구조에 큰 결절이라는 구조물에 1번, 2번, 3번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작은 결절이라는 구조물의 네 번째 서브스케플라리스, 레저 투버클이라고 하는 구조물, 작은 결절에 붙는 서브스케플라리스, 어깨 밑근이라는 근육까지 이렇게 하면 로테이터 커프라고 하는 SITS. 네, 저는 이런 순서로 외웁니다. 1번, 2번, 3번, 4번이었죠. 이 순서대로 외우시면 조금 저는 쉽더라고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 그림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머러스는 설명할 게 많아서 그림이 꽤 그래도 있죠. 네. 우선 근육이나 구조는 살펴봤고요. 아까 전에 아까가 아니죠. 우리가 저번 첫 번째 영상에서 유튜브 강의 첫 번째 숄더 영상에서 본 것처럼 레트로 버전이라고 하는 이게 이마면의 선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이마면에서 헤드가 바라보는 방향이 약간 30도 정도 이렇게 뒤로 돌아간 듯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 레트로 버전이라고 하는 각이 30도라고 하는 거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다른 면에서의 이렇게 각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작년에 제가 올린 영상을 잘 보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요거랑 요거를 따로 떼어내서 A 그림, B 그림이 있는데 지금 B 그림은 우리가 인체의 그 운동면이라고 하죠. 운동면을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플랜이라고 적을게요. 운동면 세 가지 중에서 B 그림의 운동면은 어느 운동면일까요? 그러니까 레트로 버전이라고 하는 뒤경사였나요? 뒤구분이었나요? 뒤경사 30도는 어느 면에서 일어나는 각도일까? 영어로 쓸게요. 우선 트랜스버스 플랜에서 일어나는 경사다, 각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평면이죠. 수평면. 자, A는요. A는 어떤 면? 이렇게 135도 정도가 되어 있는데 얘는 코로날 플랜에서의 각도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보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요건 앞에서 볼 수 있는 각도인 거고요. 트랜스버스 플랜은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혹은 아래에서 봤을 때 볼 수 있는 각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트랜스버스 플랜이 위 아래에서 봤을 때의 뷰와 매칭이 되는 것, 그리고 이 코로나 플랜이 앞에서, 이것도 쌍으로 적으면 앞이나 뒤에서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게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지금 숄더가 중요하긴 한데, 실무가 중요하긴 한데 숄더 챕터 볼 때가 아닙니다. 1, 4 챕터를 제대로 좀 봐주셔야지 기본기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실력자가 됩니다. 네,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딱 멈출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못 이겨내요. 기본이 잘 안 쌓여져 있으면. 왜 셰프가 되기 위해서 접시만 1년 동안 닦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악습같이 생각이 됐는데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아요. 셰프가 음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칼질 하나부터, 아니 그 전에 재료 손질, 재료를 물에 씻는 것부터가 전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시작은 해부학 키네지올로지에서는 1장부터 4장입니다. 꼭 복습을 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이네요. 요거는 간단하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뒤에서 보는 모습이에요. 뒤에서 보는 모습. 아까 전에는 휴머러스의 앞에서 보는 모습, 위에서 보는 모습, 앞, 위 다 봤고요. 이제 밑에서 봐봤자 별로 중요한 구조물은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남은 뒤에서 보는 모습 보면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 아까 전에 그 결절이, 여기 부분에서 결절을 보시면 이 두 가지 결절이 여기 부분에서 있잖아요. 이 결절에서 앞에 부분이죠. 앞에서 보는 모습이죠. 여기에 지금 있는 결절은 작은 결절인데 작은 결절이 큰 결절보다 앞에 있는 거죠. 큰 결절은 여기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게 되면 큰 결절이 잘 보이겠다. 이해되시죠? 뒤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큰 결절만 보이는 모습이에요. 자, 좀 자세히 클로즈업 할게요. 큰 결절, 이게 다 큰 결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큰 결절인데 근육을 보면은 인프라스피라투스가 있고요. 테라스 마이너가 있네요. 요거 아까 저는 SITS로 외운다고 했죠. 1, 2, 3, 4로 생각을 했는데 S가 없고 I랑 T만 있네요. 인프라스피라투스 2번이죠. 2번이랑 테라스, 메이저인지 마이너인지 못 외우셨다면 어쨌든 T잖아요. T. 요거 세 번째. 두 개밖에 없네. 그럼 한 가지는 어디 있을까요? 뒤에서 봤을 때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위쪽 부분에 수프라스피라투스가 붙는 결절은 있는데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책에 나와 있긴 한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미드 파셋과 로어 파셋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또 하나 위쪽에 보면은 미드 로어니까 어퍼라는 구조물이 있겠다 유추가 되죠. 네, 어퍼 파셋이라는 구조가 있겠죠. 있지 않을까? 몰이 쓴다면 있지 않을까? 유추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 어퍼 파셋이라는 부분에 1번 슈프라,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수프라 스피라투스, 가시위근, 극상근이 붙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큰 결절은 크잖아요, 결절이. 그래서 위, 중간, 아래 파셋이라고 좀 이름도 다르게 붙여놨어요. 사실 그냥 하나의 뭉터기 느낌인 건데 우리 인간이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야, 큰 결절에 가시 아래근 붙어있는 데 있잖아 이렇게 말하기보다 야, 미드 파셋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하니까 해부학자들이 이렇게 분류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트라이셉스 붙어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트라이셉스 아래쪽에는 이 트라이셉스 붙어있는 트라이셉스 두 가지 부착부가 나오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랑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게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레디알 그루브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 요거는 유추할 수 있겠죠. 레디알 널브가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하시고 책을 한번 더 보시면서 좀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스테올로지라고 하는 고락에 대해서 저랑 한번 살펴봤고요. 140페이지까지 있는 그림들 하나씩 다 살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고락에서 봤던 내용들 잘 복습을 해주시고 관절학으로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